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기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링크 타고 오시면 매니저님 매일같이 올려놓은 시황 정보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자, 무료 방송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 시장이 거의 비슷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그런 장세, 그리고 특히나 종목을 중심으로 은근하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의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가 지수를 보게 되면 수익이 안 나지만 종목을 보면 분명히 수익이 나는 장세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계좌가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3시 50분에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하는 다양한 시간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종목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무겁다, 그쵸. 부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와중에 그래도 5G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른 공포감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 관련주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리뷰를 해드린 것은 그런 흔들리는 마음들을 좀 잡아드리려고 해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네. 이 5G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이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5G 관련 중에서 가장 강도 높은 반등세를 기록한 종목이죠. 에이스테이크와 그리고 이제 솔리드 같은 일부 종목들의 급등에 이어서 이제 원조 대장주 기업의 종목인 오이솔루션 주가도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인데 지난주에 급등이 따른 긴 윗꼬리를 달고 나서 다시 주가 반등이 또 한 번 시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크게 윗꼬리를 달고 나서 다시 양봉이 연 이틀째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주가 흐름 자체는 강한 겁니다. 이미 긴 시간 동안에 헌주 장세가 나타났고요. 사상 최고점 돌파할 때는 차익 매물을 나온 겁니다. 그 매물들을 받아내고서도 주가 반등이 다시 시도가 될 정도로 이 종목에 대한 후속 매수는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기술적으로는 올랐는데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하반기 글로벌 국가들의 본격적인 5G 투자가 이루어질 때 그에 따른 수혜주다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5G 관련된 중장기적인 전망은 아직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노바이러스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일부 종목들의 흐름은 강한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이노바이러스, HFR 같은 종목들은 상대로 주가가 못 가다 보니까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흐름 자체는 아직은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주가는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반등세는 아직은 살아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5G 관련주들은 그동안 조정 양상을 먼저 보였던 종목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오르고 나서 조정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은 아직 못 오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5G 관련주의 주가 반등세가 좀 더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맥락이겠죠. 때문에 이 구간 우리가 성급하게 털어낸다라는 관점보다는 홀딩하신 전략과 함께 아직은 우리가 덜 올랐던 5G 관련주에서는 저가 매수 전략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차전지 DNT라는 종목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시세가 은근슬쩍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긴 시간 동안의 횡보세를 기록하면서 은근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인데 저점을 높여간다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 상승 기울기는 굉장히 완만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가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오늘도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2차전지 관련주들도 단기적으로 흐름 자체는 다소 약화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있는 상태고요. 그 성장 잠재력 속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들의 반등세는 아직까지는 시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도 탄력이 떨어집니다만 그러나 덜 올랐던 종목 중에 반등이 조금씩 탄력이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매도보다는 홀딩, 역시 밀릴 때는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디바이스 ENG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들도 최근에 오르고 나서 굉장히 주춤 그런 모습이죠. SNS라든가 FSD 같은 종목들이 단기 급등에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전반에 걸쳐서 반도체 장비들 전반에 걸쳐서 혼조 장세를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런 종목들이 은근하게 역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강세가 나오면서 결국엔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가요.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신고가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상승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걸쳐서 상승 기조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못 올랐던 종목 중심에 반도체 장비의 반등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으로서 반도체 관련주 아직은 포기할 만한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바이스 ENG까지 목표 주가 19,000원 달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현재 장 마감 한 40분 정도 네.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은 지루해요. 그렇게 재미 보는 장이 아닌 그쵸. 것 같고요. 몇몇 개 뭐 정치 테마주라던가 수전 관련주, 코로나19 관련주만 상한가 급등세를 그쵸. 보여주고 있는데 한 큐로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자, 오늘 한 큐는 종목 장세 계속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종목 장세 계속 너무 어려운 시장인데 그렇죠? 어렵죠? 어떻게 보면 이 종목 장세가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굉장히 큰 게 바로 중소형 장세고 종목 장세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종목 장세가 일시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군들 급격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료라든가 이슈에 의해서 잠깐 오르고 빠지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또 오늘 수처리 관련주라든가 이런 그런 종목들처럼 일시적인 재료에서 잠깐 오르고 마는 종목들은 우리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수익 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런 장세에서 제가 항상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지수가 기간 조정 혼조 장세가 나올 때 상대적으로 덩치가 적은 중소형주들 그중에서도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먼저 간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주도주들은 분명 시장보다도 먼저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성장주들 그리고 그들 중에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주목할 것은 이제 글로벌 증시가 혼조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혼조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는 동조화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중에서 강한 시세 부칠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도 약간은 혼조 장세가 좀 더 진행이 된다. 이렇게 시장을 좀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최근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상승 탄력이 좀 주춤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중국 증시가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증시의 반등은 분명히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낼 겁니다. 미국 증시가 오르고 나서 불안한 상태에서 오늘 중국 증시가 오르니까 아침 초장에 밀렸던 국내 증시가 막판에 지금 다시 아래꼬리를 달고 반등에 나섰듯이 지금 중국 증시의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 굉장히 심리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최소한 하방에 대한 우려감은 높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해도 손실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미국의 이제 코로나19 확산세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버티고 있는 것은 역시 백신에 대한 기대감,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도 하반 경제를 보이고 있으니까 미국 증시를 보면서 역시 막연한 공포감은 갖지 말자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중국 증시로 인해서 시장의 환경은 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하고 미국 증시하고 커플링하면서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미국 증시가 멈추면서 국내 증시도 약합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올라오고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미미하게 미국 증시보다도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증시의 강세는 분명 우리나라 증시 환경에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답보 상태지만 좀 더 좋은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최근에 단기 급등 후에 지난주 목요일날 폭락세를 기록했고요. 금요일날 십자봉을 보이면서 딱 하락세가 멈추더니 오늘 바로 급반등세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금리 인하도 하지 않을 정도로 중국 경기는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제 글로벌 국가들 중에 중국이 코로나19에 가장 잘 대처를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경제 재개가 들어서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의 코로나 상태를 유지하고 현재의 경기 부양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중국 증시의 반등세는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갭이 조금씩 메꾸어지는 이런 형태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 중국 증시는 추가적인 반등 기대감이 있고요. 코로나19로 잘 대처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이제 위안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상품을 결제하는 기축통화로도 활용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중국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국 증시는 바닥을 찍었고 상승세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반등은 국내 증시에 분명히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시장도 은근하게 횡보 장세가 진행되면서 자, 주목할 것은 뭐냐면 여전히 긴 시간 동안의 박스권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목할 것은 최근에 아주 미미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미국 증시가 혼조 장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미비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는 완만한 반등세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조만간에 이 밀집대 상단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반등세가 좀 더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장중 주가 등락이 너무 연연치 말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아직 유지하셔도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 상태에서 또다시 이렇게 쭉 올라준다면은 3천까지도 갈 텐데요. 그렇죠? 좋죠. 그럼요. 아, 다시 한번 이런 랠리가 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저희는 그렇죠. 내일의 한 수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주는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자, 내일 한 수는 중소형 주도주 장세 확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중소형 주도주 장세 확대. 계속해서 뭐 2차 전지 배터리라던가 수소차 관련 뉴스가 또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쪽으로 갈까요? 5G 쪽으로 갈까요? 정부 정책으로 갈까요? 일단 수소차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재료들은 말씀드렸듯이 이슈, 테마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네. 이슈와 테마적인 흐름들은 뭐냐면 주가가 단기간에 시세가 나고 나서 꺾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라든가 이런 테마를 가지고 매매하게 되면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은 업황을 보시는 게 좋아요. 업황이 올해 연말 내년에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시게 되면 그 잔파동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올해 연말 내년까지 업황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주가가 가더라도 좀 출렁거리더라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가진 것이 바로 이런 업황호전 실적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런 중소형 섹터들이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5G, 2차 전지 외에 이제는 OLED라든가 스마트폰까지도 매가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시장의 혼조 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5G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대장 주도주들은 선별적인 랠리를 계속 이어갑니다. 모두 가는 건 아니에요. 모두 가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저평가됐거나 더 강한 성장성 있는 종목들은 선별적인 반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5G라든가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성장주들의 상승세는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스마트폰과 OLED 쪽으로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이제 시장에서는요, 증시가 살아나면서 신규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신규 자금을 가지고 가서 주식을 딱 사보려고 하니까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2차전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어딘가? 바로 그 OLED와 바로 스마트폰 섹터가 하반기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바닥권입니다. 그쪽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완만한 지수 상승 속에서 중소형주, 주도주 장세는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주들과 후발 주도주를 주로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장세가 나기 때문에 이미 올랐던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제 막 시작하는 바닥권에 있는 IT 섹터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크게 높여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이겠고요. 자, 5G, 반도체, 2차전지, 기존의 대장 주도주들은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반도체주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5G는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주가는 차트로 보는 게 아니고요. 주가라는 건 펀더멘탈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올해 하반기 내년에 5G라든가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산업은 더 성장세를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은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시작하는 스마트폰과 OLED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들이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가 확산되는 것에 대비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 스마트폰 대전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그런 기사가 될 겁니다. 삼성과 샤오미가 하반기에 스마트폰의 전국 대전이 시작됐다는 얘기고요. 자, 중요한 것은 삼성의 갤럭시 노트 20 그리고 다음 달에 21일에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LG, 애플, 샤오미 등 글로벌 스마트폰 메이커들이 하반기에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스마트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안에 OLED, 소형 OLED가 장착이 돼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올해 하반기 시장에서 OLED와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이러한 재료들 때문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주가라는 것은 저런 재료가 나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호재가 나오기 전에
그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선취매를 하고 길목을 잡을 수 있는 섹터가 이쪽이니까 이런 재료를 보시면서 이제 소외됐던 스마트폰이라든가 OLED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높여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반기에 스마트폰 전국대전 다시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선택한 한 종목, 오늘의 한 큐 종목은 이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인가요? 이 섹터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시죠. 자, 종목은 DMS라는 종목을 공개드리겠습니다. 네, DMS 오늘의 한 큐 종목으로 선정하셨어요. 어떤 회사인지 차트까지 같이 볼게요. 대표적인 이제 OLED 관련주를 보시면 되겠죠.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OLED 관련주로서 ICD하고 AP 시스템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맞아요. 오늘 세 번째 종목으로서 이제 DMS라는 종목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그 OLED 시장이 커짐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좀 충분하게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고 최근에 실적들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못 올랐던 종목이고 이제 바닥을 탈출한 상태에서 2단 상승이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 종목인데 대표적인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과 관련된 생산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스마트폰과 폴더블4는 중국 업체들도 올해 하반기부터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회사가 바로 중국 공장에서 중국 BOE라든가 COST를 중심으로 한 중국 업체들로 납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증가 속도가 납품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실적 대비 주가는 여전히 펄을 기준으로 해서 5, 6배밖에 안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실적 전망치를 간다고 한다면 자, 펄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다가 기술적인 측면에서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바닥 탈출 후에 기간 조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옳은 종목이 아닙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박스권 시세를 형성했던 종목이에요. 그랬던 종목이 박스권 상단을 일단 올라왔고 뚫지는 못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물량받고 다시 양봉이 연출될 정도로 주가는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만큼 대기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기 매수가 들어왔고 반등이 나타나는 이 형태를 감안하게 되면 점진적인 반등세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리하게 추격 매수까지 단행할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니고요. OLED 관련주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는 좀 더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는 제가 6,500원까지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직전 고점을 조금 넘어간 가격대가 6,500원 정도가 되는데 일단 업황 자체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일단 6,500원까지 일단 목표치를 잡았고 대응을 전해주겠고요. 자, 손절가는 5,2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MS 현재 매수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짝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현재가 매수 가능하며 목표 주가 6,500원, 손절가는 5,200원으로 제시했어요. 이렇게 OLED 또 DMS 한번 눈여겨 보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